x가 유리수이면은 1이고 x가 무리수이면은 0인 이런 함수를 생각하면 얘가 주기함수이고 넌 컨스턴트이고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아니고 그렇지만 미니멀 피리어드는 갖지 않는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보여야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주기함수가 그 상수함수가 아니다라는 거는 뻔하게 보이고 1, 0 다 가지니까 상수함수 아니고, 그다음에 주기함수인 거를 보일 때는 뭐 주기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보여줘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걸 보여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은 임의의 유리수에 대해서도 유리수 뭐에 대해서도 뭐 이런 게 성립을 하겠죠. 왜냐면 유리수에다 유리수 더하면 유리수고 유리수에다 무리수 더하면 무리수니까. 왜냐면은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고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무리수니까. 뭐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가 무유리수인 거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무리수가 된다는 거는 그래도 한 번은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얘기를 해줘야겠죠. 왜냐면 얘가 만약에 유리수였다면 유리수 빼기 유리수가 무리수가 되는 건데 이런 모순이니까, 그래서 무리수가 되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거 할 수 있고, 미니멀 피리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하니까 미니멀 피리어드를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 더 엄밀하게 적어 보자면 뭐 우리가 주기를 얘기할 때는 양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어떤 0보다 큰 유리수에 대해서 얘가 미니멀이라고 하자, 얘가 최소 주기다라고 하자고 하면은 당연히 2분의 R제로 생각하면은 얘도 여전히 양수고 유리수니까 이제 얘도 주기가 되는 거죠. 얘도 피리어드가 되는데 당연히 2분의 R제로가 R제로보다는 작으니까 미니멀의 모순이 돼서 미니멀 피리어드는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다 잘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거긴 한데 주기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양수란 얘기 없이 그냥 요것만 쓰면은 안 될 수도 있겠다. R제로가 음수면은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주기를 얘기할 때는 양수인 것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은 뭐 임의의 유리수에 대해서 다 되니까 임의의 유리수 중에서 미니멀 한 원소를 고를 수는 없으니까 0보다 큰 것 중에서 뭐 미니멀한 걸 고를 수 없으니까 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당연히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문제 3번에서는 1 플러스 x가 1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를 보이는 건데 이것도 책에서는 사실 우리가 연속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기호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뭐 밑에 델타를 뭐 가끔 안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적을 때는 구체적으로 다 잘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답안 예시로 올린 거에는 뭐 좀 말로 적긴 했지만 좀 말로 때우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얘를 다시 잘 적어보면 어떤 에필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찾아야 될 게 이제 어떤 델타를 찾아야 되는데 x-1이 델타보다 작으면 1 플러스 x에서 1에서 연속인 거 물어봤으니까 2분의 1을 빼준 얘가 에필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얘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이쪽을 잘 보면은 얘는 이거분의 2x에서 요거 빼니까 x-1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당연하게도 여기 나와 있는 x-1이 요거 얘네 두 개 뺀 거 fx 빼기 fa 이거를 계산하면은 얘는 항상 요런 꼴로 나타납니다. 뭐 곱하기 여기에서는 이거 곱하기 요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얘의 뭐 어퍼 바운드를 잘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퍼 바운드만 잘 찾아주면 되는데 이거를 찾을 때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좀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게 정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얘를 찾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우직하게 이용을 하면은 x가 뭐 1 마이너스 델타에서 1 플러스 델타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 이제 분의 1이 이제 뭐보다 작다니까 1 플러스 x가 뭐보다 크다 이런 부등호를 원하죠.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해주면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가 양수면은 좋겠죠. 그래서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으니까 델타가 이제 2보다 작은 것 쪽에서, 왜냐면 우리가 하나 찾기만 하면 되니까 뭐 2보다 작은 거에서 고르든 뭐 2보다 큰 거에서 고르든 아무거나 사실 뭐 엡실론에 의존해야 돼서 뭐보다 큰 것 중에서 고르면 조금 곤란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델타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골라 보면은 1 플러스 x분의 1이 2 마이너스 델타분의 1보다 작으니까 뭐 2배, 어차피 얘 양수고 그러면 2배 해주면은 이렇게 되니까 아 얘가 여기 나와 있는 게 2의 2 마이너스 델타분의, 얘도 델타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니까 얘를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된다. 그래서 잘 정리해보면 델타는 4 엡실론 마이너스 2 델타 엡실론이니까 델타는 하고 적어보면 1 플러스 2 엡실론분의 4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뭐 찝찝한 거 하나도 없이 그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밑에 제가 5번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얘도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은 델타를 이제 뭐 엡실론,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때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뭐 델타에 관한 2차 방정식은 풀어야 되나, 아무튼 우리가 뭐 델타를 고르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으니까 보통은 매번 요렇게 하기는 좀 힘드니까 우리가 어차피 1 근처에서 연속이면은 되는 걸, 그러니까 1에서 연속인 걸 보이면 되니까 1 근처에서만 보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해도 당연히 뭐 틀린 건 아닌데 보통 이렇게 하기보다는 엡실론에 좀 제한을 둬서 여기서 똑같이 어쨌든 요런 거를 찾는 건데 쟤도 얘도 얘 해서 이제 얘를 잘 어퍼 바운드를 찾고 싶은, 얘를 눌러주고 싶은 건데 어떤 걸로 눌러주고 싶은데 우리가 1에서 연속인 걸 보이면 되니까 1 근처에서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1 근처에서, 그러니까 뭐 1 정도로 잡으면은 얘는 0에서 얘가 2 사이니까 그러면은 얘를 그냥, 얘 당연히 양수고 얘를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가 2분의 델타니까 얘를 우리가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를 2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되는데 얘가 1보다 작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2 엡실론이 1보다 작은 곳에서 뭐 당연히 0보다 크고 여기서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뭐 연습장 같은 데는 이렇게 쓰고 실제로 풀이를 쓸 때는 우리가 엡실론을 0보다 큰 거에서 아무거나 주어졌을 때 뭐 fx 빼기 fa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걸 원하니까 엡실론을 이쪽에서만 줘도 충분해요. 뭐보다 작은 쪽에서 골라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면은 x-1이 만약에 2 엡실론보다 작다고 하자. 그러면은 엡실론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요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얘가 여전히 1보다는 작으니까 얘가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x는 0에서 2 사이구나. 그러면 내가 계산해야 될 거는 1 플러스 x에서 2분의 1을 뺀 게 어쨌든 정리를 저렇게 잘 하면은 이건데 내가 엡실론을 델타를 뭐 2 엡실론으로 골랐고 엡실론이 0에서 2분의 1 사이니까 x는 0에서 2 사이고 그러면 얘가 2분의 1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2분의
얘보다 작은데 내가 델타를 어떻게 골랐었냐면 x-1의 절대값이 2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델타를 2엡실론으로 고른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엡실론보다 작아져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답안 코멘트들을 조금씩 썼었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뭐 엡실론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없이 바로 이런 부등식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x가 우리가 1에서 연속인 걸 보이니까 1 근처에서 적당히 잘 눌러주면 되는 건 알고 있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으려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x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x가 뭐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려면은 x에 좀 제한이 있어야 된다. x의 제한을 어떻게 줄 거냐면은 결국은 엡실론에 대한 거를 이렇게 좀 제한을 줘서, 왜냐면 우리가 결국은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고를 건데,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에 엡실론에 관한 식이 오는 거죠. 우리가 쓰기는 델타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뭐 몇 엡실론 이런 게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결국 델타의 범위를 좀 잘 조절을 해주면서 결국은 엡실론이 뭐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써줌으로써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저 문제 4번은 다 잘 하셨고, 이제 5번도 간단하게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건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도 뭐 엡실론이 잘 주어져 있을 때, 기본 엡실론이 있을 때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 거를 찾아야 되냐면 0에서의 극한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절대값 x가 델타보다 작을 때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그러면은 얘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x 더하기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를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의 대값 x니까 우리가 결국은 얘를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뭐 몇 델타보다 작다, 뭐 5 델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얘를 엡실론으로 골라줘서 뭐 델타는 5분의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얘를 잘 바운드 해주는 거, 얘 어퍼 바운드를 잘 찾아주는 거. 어디에서?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0 근처에서. 그래서 얘가 x는 0 근처에서 어떤 숫자로 눌리길 원해요. 그러니까 아까 했었던 것처럼 하려고 하면은 되게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적당히 1보다 작은 쪽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럼 이제 나중에 엡실론에 관한 제한이 여기서 뭔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얘보다 작겠죠. 왜냐면 이거는 절대값 x가 뭐든지 상관없이 그냥 x제곱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니까 2보다 작겠네요. 언제?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얘는 이 절대값 x보다 작아지니까 이 델타보다 작은 거고, 그래서 엡실론을 만족하려면 델타를 2분의 엡실론 정도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원래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를 2분의 엡실론으로 고른 거니까 얘가 1보다 작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다시 답안을 쓸 때는 어떤 엡실론이 주어지는데 엡실론이 2보다 작은 곳에서 주어져 있을 때 절대값 x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엡실론이 2보다 작으니까 얘가 얘기해 주는 거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x제곱 요거를 써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얘는 2보다 작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아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얘가 2보다 작다는 얘기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 절대값 x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x는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엡실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좀
처음부터 딱 이런 얘기를 쓰고 시작하면은 얘는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죠. 근데 이런 얘기 없이 좀 답안을 쓸 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써도 사실은 x가 0 근처인데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어도 결국 얘가 요 얘기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써 있어도 어떻게 답안을 쓰는지 잘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약간 이 과정을 말로 때우려고 하면은 말이 좀 많이 길어지고 좀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실 때는 이렇게 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코멘트들을 막 자세하게 다 쓰지는 못해서 그냥 오늘 말로 얘기하려고 답안 예시도 막 그렇게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답안 예시에서도 그냥 뭐 여기에서 생각하면 뭐 이렇게 쓰긴 했는데, 답안을 이제 그렇게 쓰면은 안 되고,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풀 거면은 앞에 이런 얘기를 적어주고 그냥 딱 요 줄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뭐 여기까지 쓰면은 뭐 군더더기 없이 맞는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면은 됩니다. 그다음에 아마 7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뭐 제가 푼 게 유일한 답안은 아닐 겁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당연히 다 풀 수 있는데 그래서 얘 이름을 fx라고 붙이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에필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델타를 찾아주면 되겠죠. 어떤 델타를 찾을 거냐면 x가 이거보다 작을 때 fx 빼기 f0이 에필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델타를 잘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fx 빼기 f0을 계산을 해보면 아마 이거를 직접 적분하라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책에 보면은 뭐 뭔지 잘 바운디드 티오렘인가 뭐 그거를 이용해서 어쨌든 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직접 적분하려고 하면은 적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적분하기보다는 요거 뺀 거를 잘 계산을 해서, 그래서 t 4제곱 x분의 t 제곱 f0은 얘를 그냥 이렇게 어차피 0 넣으면은 t제곱 적분하는 거니까 t제곱 0에서 1에서 적분하는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분자분모 오른쪽에서 분자분모에 뭐 1 플러스 t 4제곱 x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 계산을 해주면 t 4제곱 x 하면은 t 6제곱 x 뭐 마이너스 절대값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뭐 똑같은 건데 절대값 x만 바깥으로 빼내면 이렇게 돼서 결국 얘도 요것만 잘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요것만 잘 어떤 숫자로 잘 눌리게끔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요게 조금 그래도 헷갈리는 이유는 이제 얘가 0 근처니까 x가 사실 양수면은, 만약에 x가 양수면은 그냥 얘를 잘 눌러줄 수가 있어요. 얘가 절대값 기호가 요 안으로 들어가고, x가 양수니까 얘 다 양수여서 그냥 뭐 어차피 0에서 1 사이니까 t도 양수일 거고, 그래서 얘가 그냥 t 6제곱 dt가 되니까 뭐 7분의 1로 잘 눌려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얘가 조금 고민이 되는 이유는 x가 음수면은, 왜냐면 0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음수 쪽도 x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극한만 생각하면은 뭐 당연히 x가 양수인 것만 고려하면 되는데, x 0에서의 좌극한 생각하면은 x가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x가 음수일 때는 조금 곤란해져요. 그렇죠? 음수니까 얘가 음수가 되면은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겠죠.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되겠죠. 이쪽이 x가 0보다 작으면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부등식을 잘 써주려면은 우선 우리가 하려는 방향이 뭐냐면 얘가 뭐보다 작다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쪽은 분모가 좀 문제죠. 그렇죠? 분자는 이미 t 6제곱으로
뭐 양수이기도 하고 뭐 1보다 작고 어쨌든 잘 컨트롤이 되니까 문제는 분모가 문제가 되니까 얘를 뭐보다 작다 꼴로 해주고 싶으면은 1 플러스 t 4제곱 x가 이제 뭐보다 크다 이쪽에 부등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이렇게 뒤집었을 때 뭐보다 작다 쪽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얘가 뭐보다 큰 이쪽에 에스티메이트가 필요해요. 얘 로 에스티메이트가 필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얘가 뭐 요런 삼각 부등식이 있습니다. 요런 삼각 부등식을 이용을 하면은 얘가 1 빼기 뭐 절대값 1은 해도 똑같으니까 요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x는 0에서의 연속인지 아닌지를 뭐 연속인 걸 보이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x가 뭐보다 작다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 1이라는 숫자를 많이 가져다 썼는데 1로 쓰면은 제가 코멘트 한 것처럼 그 적분이 발산을 해요. 그래서 1로 갖고 오면 안 되고 1보다 작은 거 가져오면 됩니다. 얘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생각을 할 텐데 2보다 작은 쪽에서 생각을 하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절대값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은 얘가 전체가 다 2분의 1보다 작죠. 그렇죠? 왜냐하면 t도 0에서 1 사이니까. 그래서 절대값 기호 안에 양수 있으니까 이거 다 빼서 얘가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괜찮죠. 왜냐하면 이제 x 쪽이 없어졌으니까 적분만 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면 우리가 원래 다루려고 했던 적분은 요건데 얘는 절대값 안으로 넣어주고 요 부등식 이용하면은 쟤는 또 1-2분의 1 t 4제곱 어차피 다 양수니까 t 6제곱 dt. 그래서 분자분모 2 곱해주면 dt인데 우리 뭐 이거 직접 적분 뭐 할 필요 없죠. 그냥 얘가 어떤 숫자보다 작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니까. 그래서 얘 1보다 작고, 왜냐면 0에서 1 사이 적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t가 0에서 1 사이니까 분모가 제일 작을 때 크겠죠. 그래서 t에다 1 대입하는 것보단 작겠죠. 그래서 그냥 얘가 2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 했죠. 그럼 얘가 2보다 작으니까 이제 얘는 2 절대값 x보다 작고 얘가 2 델타가 작은데 얘를 에플론으로 잡아주면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본 에플론에 대해서 절대값 x가 절대값 델타가 20분의 에플론이니까 기본 이거에 대해서 절대값 x가 2분의 에플론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엡실론이 1보다 작으니까 얘가 2분의 1보다 작아져서 우리가 여기서 방금 적분 막 했던 거를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보다 작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얘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2 곱하기 뭐 절대값 x보다 작은데 절대값 x가 2분의 에플론보다 작으니까 에플론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던 거는 거의 다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썼는데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라는 걸 쓰면 아마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요런 거를 뭐 어떤 숫자라고 놓고 뭐 k라고 놓고 뭐 엡실론이 뭐보다 뭐 k 뭐 이보다 이렇게 작으면 썼는데 사실 요 적분은 발산합니다. 왜냐하면 뭐 발산을 직접 증명해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증명을 하기 전에 얘가 발산한다는 걸 증명한다라는 거는 얘가 발산하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얘가 발산하는 걸 이제 직접 증명을 하는 거니까 왜 발산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발산하는 이유는 분자는
기껏해야 0에서 1 사이고 이제 분모가 0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1 근처에서 t가 1 근처로 갔을 때 분모가 0이 되니까. 근데 저 분모를 잘 보면은 인수분해 해보면 제곱분의 t 6제곱 dt인데 지금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쪽은 요거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다 좋은 애들이에요. 얘도 좋은 애도 얘도 좋은 애. 0 안 되는 뭐 분자는 0 돼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분모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다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1-t를 0에서 1 사이에서 적분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1부터 무한대까지 t분의 1을 적분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0에서 1까지 이거 적분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명을 뭐 잠깐 해보면 얘가 발산한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얘가 발산하는 것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되겠죠. 발산하는 어떤 것보다 크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 되니까 부등식의 방향은 얘가 뭐보다 크다 이쪽으로만 계속 나가면 돼요. 그래서 얘도 아까처럼 인수분해 해놓고 t의 6제곱 입장에서는 얘가 뭐보다 크다로 하고 싶은데 t 6제곱은 t가 0에서 1 사이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0보다 크다는 쓸모가 없죠. 그래서 어차피 얘네 다 적분하고 있는 함수가 양수니까 구간을 좀 줄여줘도 돼요. 왜냐면은 문제가 되는 지점은 1 근처에서 문제가 되지 0 근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쪽에서 근처에서 문제가 되지 0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0 쪽은 막 건드려도 돼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는 부등식을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t가 2분의 1보다 크니까 t 6제곱은 얘도 다 2의 6승분의 1로 빠져나갈 거고 얘네도 이제 뭐보다 크다를 얘기해주고 싶으면은 이쪽 작은 쪽 방향을 얘기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뭐보다 작냐면 1 대입한 거보단 작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보다 작겠죠. 4보다 작겠죠. 그래서 부등식으로 나가면은 4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다 나가고 나면은 얘만 남는데 얘는 그냥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t에 2분의 1에서 1이니까 뭐 1, 0, 1 이렇게 대입하는 건 안 되지만 우리가 이런 거는 그 이상 적분, 이런 무한대까지 적분은 이런 거는 극한으로 많이 계산을 했죠.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는 뭐 잘 아실 테니까 뭐 a가 1로 갈 때 2분의 1에서 a까지 1 마이너스 t분의 1 dt 그래서 2의 8승분의 1에 뭐 사실 좌극한만 생각하면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t에 2분의 1에서 a니까 마이너스 a 2분의 1이니까 ln 뭐 이렇게 돼서 얘는 발산하니까 발산하는 것보다 크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얘가 발산한다는 거 증명하는 거는 뭐 좀 부가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몇 가지 좀 아이디어들이 쓰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아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기서 에프실론 델타 논법을 잘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되게 간단한 거긴 한데 아까 요런 문제들 뭐 1 플러스 x분의 x가 1에서 연속이다 이런 거 보일 때 뭐 델타를 결국 잘 찾으면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잘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델타를 잘 찾았는지 확인해 보려면 엡실론을 0으로 뭐 델타는 뭐 엡실론에 관한 식 이렇게 나타냈는데 아까처럼 뭐 2엡실론이든 아니면은 뭐 요런 이런 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엡실론을 잘 찾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엡실론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했을 때 델타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엡실론을 0으로 보내면 델타는 2엡실론이면 당연히 0으로 가고 얘도 엡실론 0으로 보내면 0으로 가죠. 왜냐하면 함수값의 차이를 계속 줄이면은 x값의 차이도 0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극한
이든 연속이든의 정의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잘못 찾은 거죠. 델타를 엡실론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았다. 이러면은 잘못 찾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찾았다는 얘기는 안 돼,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과제도 업로드했는데 목요일까지니까 제가 뭐 금요일까지 채점하고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과제 문제에 대해서 뭐 짧게 녹화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모든 과제마다 코멘트를 다 하긴 할 텐데 답안 예시도 올리긴 할 텐데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다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따로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제 문제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그 진도를 좀 마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저번 시간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유니폼 컨티뉴이티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요것도 뭐 하긴 할 텐데, 그래서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뭐였냐면 유니폼 컨티뉴어스는 우리가 그냥 컨티뉴어스 연속인 거랑 비교를 해서 좀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얘는 로컬한 성질이기 때문에 어떤 x는 x0에서 연속, 그러니까 한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x는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 왜냐하면 구간에 속해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연속이면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유니폼 컨티뉴어스는 글로벌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고른 연속이다. 우리 유니폼 컨티뉴어스는 고른 연속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x는 어떤 구간에서 구간에서 고른 연속이다. 구간에서 고른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얘는 어떤 두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정의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얘가 어떤 건지 좀 잘 뭐 그림이든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연속이다라는 걸 얘기할 때는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어떤 뭐 점 P, FP가 있고 그러면은 연속이다, 한 점 P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FP에서의 제가 말로 적었는데 P 얘가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P 근방 X는 P 근방에서 X는 P 근방에서의 함수값이 FP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FP랑 FP랑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연속이란 얘기는 우리가 뭐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때는 뭐 그래프가 끊이지 않고 점프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x는 p 근처, 그러니까 x p에서 조금 변화했을 때 함수값도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라는 얘기는 두 점을 생각하는 거죠. 두 점이 가까우면, 두 점 PQ가 가까우면, 그러니까 어떤 구간 안에 어떤 구간 I에서 고른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거는 구간 안에 있는 두 점을 생각하고 두 점에 대해서 두 점 PQ가 가까이에 있으면 P와 Q가 두 점 PQ가 가까우면 FP랑 FQ도 가깝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한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그 점에서만 보면 되는 거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두 점을 생각해서 얘네 두 개가 가까우면 FP와 FQ도 가깝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고른 연속이 아닌 상황이 어떤 거냐면 x 제곱처럼 x 제곱이 x가 무한대로만 가면 무한대로 가는데 x가 좀 작을 때에는 뭐 0 근처에서 보면은 작을 때에는 x가 조금만 움직여도 함수값이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x가 엄청 크면 예로 들었던 것처럼 뭐 100 정도 가까이 가면은 x에서 100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함수값의 차이가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른 연속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국은 어떤 구간 안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구간 i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점의 위치에 상관없이 얘네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고를 거니까 엡실론을 고정을 해두면은 이것만큼 x 차이도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함수값의 차이를 내가 엡실론을 구간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뭐 1 정도로 잡았을 때 얘네가 1 차이 나게끔 하려면은 x랑 y의 차이가 걔도 얼마든 좀 작아져야 될 텐데 그 작아지는 값이 너무 작아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른 연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자고 했었던 게 x분의 1 같은 거를 생각하면 얘는 당연히 0과 1에서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x0를 뭐 0과 1 사이에서 고르고 그러면 이제 임의의 요 x0에서 연속인 걸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x 얘가 0보다 작으면 x분의 1 빼기 x0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뭐 늘 하던 것처럼 얘를 잘 정리를 하면 x0분의 x 마이너스 x0니까 그래서 얘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가 x0 근처에 있으니까 뭐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요 x가 근처에 있기를 바라니까 뭐 델타가 뭐 2분의 얘보다 작게끔 해서 x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게끔, 그래서 x가 2분의 x0와 2분의 3x0 사이에 있게끔 골라주면 있는 거로 생각을 하면은 얘는 왜냐면 x가 뭐보다 크다라는 거를 원하니까 x가 2분의 x0보다 크니까 얘는 x0 제곱분의 2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요 부등식을 쓸 때 x가 당연히 x도 0과 1 사이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만 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얘가 어떤 숫자보다 작아지게끔 해주고 싶은데 그냥 x0는 내가 고른 애니까 상수 취급을 하면 되겠죠. 얘는 내가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얘를 어쨌든 숫자 뭐 x0에 의존하게끔 할 수도 있고 x0에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수로 눌러주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제 x가 분모에 있으니까 x가 뭐보다 크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이용할 게 x가 0보다 크다밖에 없어요.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얘는 쓸모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x가 어떤 0보다 크다는 뭐 뒤집어봐야 무한대보다 작다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0을 가지고 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어떤 양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양수를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냐면 x0가 양수니까. 왜냐면 0과 1 사이에서 골랐으니까 0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0과 떨어져 있을 텐데 그러면 뭐 대충 넉넉 잡아서 2분의 절반 정도, 뭐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2분의 요 정도 생각하면은 이제 x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x가 어떤 양수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x분의 1이 그 양수분의 1보다 작다를 써줄 수가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좀 이따가 안 된다는 것도 이제 증명을 할 텐데,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얘도 문제가 되는 점은 1이 여기 있을 거고 0이 여기에 있는데, 당연히 문제가 되는 쪽은 1 쪽에서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1 근처에서는 x분의 1이 뭐 1 근처에 있을 거니까 아예 연속이죠, 그렇죠? 1 근처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얘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계속 커져서 그래요. 계속 커져서. 그래서 얘를 어떤 숫자로 눌러주려면은 x-y가 이제 뭐보다 작으면 될 텐데, 좀 뭐보다 작으면 이런 얘기를 해줄 텐데, 우리는 이 델타가 이 구간의 길이에 무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는 얘기가 구간에 무관하게끔 잡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엡실론을 어떻게 잡아도 구간에 의존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막 엄청 작아지거나 위치에 따라서 x 값의 위치에 따라서 델타가 막 엄청 변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원점 근처에 가면 갈수록 얘가 점점 폭이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점점 델타를 작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델타가 점점 작아지니까, 그래서 얘를 델타를 구간에 유니폼하게 무관하게 잡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의가 엡실론에만 의존하게, 그러니까 엡실론에만 의존한다라는 얘기는 구간에 무관하게끔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구간에 무관하다는 얘기는 구간 안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도 무관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컨티뉴이티랑 비교를 하면은, 일반적인 컨티뉴이티에서는 한 점 고정해놓고 이제 그 점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니까, 델타 같은 걸 잡을 때 A에 유관하게 잡았어요. 왜냐면 아까 이런 거 생각할 때도 x는 1에서 뭐 연속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도 1보다 좀 작은 쪽에 뭐 이런 거 생각했었죠. 이걸 생각해서 뭐 얘가 0에서 2 사이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 이런 거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했던 게 x가 0보다 크니까 얘가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썼던 거 자체가 이미 요거를 썼다란 얘기고, 요거를 썼다란 얘기는 얘가 1 근처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1 대신에 뭐 만약에 a라고 해본다, 그러면은 얘가 뭐 a-1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a-1로 바운드를 한 거니까 요 숫자를 잡은 거 자체가 이미 a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델타로 잡을 때 이미 어떤 점 하나에 의존을 하고 있는 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이티는 이렇게 구간에 무관하게끔 엡실론을 잡을 수 있으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썼던 얘기가 다 그 얘기고, 그래서 당연히 유니폼리 컨티뉴이티는 그냥 컨티뉴이티보다는 강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컨티뉴이티에서는 뭐 구간에 뭐 무관하게 잡아도 되고, 구간에 뭐 어떤 구간 안에 있는 한 점 A에 대해서 뭐 의존하게끔 잡아도 되고, 근데 유니폼 컨티뉴이티는 구간에 무관하게 잡아야 되니까 유니폼 컨티뉴이티에서 요구하는 게 더 센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면은 그냥 컨티뉴어스 합니다. 요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궁금한 거는 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배우고 나면 반대쪽은 언제 성립하냐? 반대쪽이 그냥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반대쪽으로 성립하는데 뭐 조건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만약에 얘가 반대쪽도 그냥 됐으면은 두 개가 그냥 동치다라고 해서 배웠겠죠. 근데 그러고 있진 않으니까 반대 방향을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fx가 어떤 뭐 연속이다라는 거 가지고 fx가 어떤 구간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은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유니폼 컨티뉴이티 티오렘이라고 해서 이 13장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간이 컴팩트면은 컨티뉴어스 하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뭐 크게 세 가지 정리를 배운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유니폼 컨티뉴이티 티오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구간이 좋으면, 구간이 컴팩트하면 fx가 그 컴팩트 인터벌에서 연속이면 그 컴팩트 인터벌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증명만 소개하고 끝낼 텐데 증명에서는 규律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써보면은 이제 규律법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결론을 부정해서 f가 i에서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 않으면 not uniformly 컨티뉴어스 하면은 이제 모순이 생긴다. 이제 컨티뉴어스 하다라 그랬으니까 뭐 어떤 점에서 연속이 안 되겠죠. 그걸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규律법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드는 생각은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이 지금 어떤 구간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니까 그거를 부정하면은 어떤 구간에서 not uniformly continuous 하면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모순은 가정의 모순인 걸 보이면 되니까 지금 컨티뉴어스 하다라 그랬으니까 뭐 어떤 불연속적인 뭐가 등장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부정을 해야 돼요. 어떤 fx가 어떤 구간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가 뭔지 요게 뭔지 잘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한 점에서 불연속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과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얘가 not uniformly continuous 하다라는 얘기는 uniformly continuous 하다라는 게 뭐였냐면 구간에 무관하게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유니폼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두 점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게 수열을 이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각 전에 어떤 유니폼 컨티뉴어스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였냐면 구간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얘면은 얘 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다시 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은 어떤 구간이 있고 이런 말도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구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런 델타가 유니폼하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모든 x, y에 대해서 얘가 델타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이거를 부정을 해보면 어떤 엡실론 제로가 존재해서 모든 델타에 대해서 이거이면 가 되는 어떤 뭐 두 점 이런 구간 안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얘네를 유니폼하게 줄일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두 점이 존재해서 유니폼하게 줄어들지 않는 그러니까 함수값의 차이가 유니폼하게 줄어들지 않는 그런 두 점을 찾을 수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의 부정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0보다 큰 쪽에서만 걸려. 왜냐면 0되면 안 되니까. 이 차이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찾으면 되니까 우리가 수열 앞에서 증명을 했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어떤 각 자연수에 대해서 어떤 수열을 만들 건데 수열을 만들기 전에 너무 이렇게 하면은 갑작스러우니까 어떤 두 점을 모든 델타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한다라 그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고를 거냐면 이렇게 1이고 fx와
xy가 어떤 epsilon보다 큰 이런 xy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거 뭐 그대로 쓴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명제의 장점이 뭐냐면 모든 델타에 대해서 이쪽을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게 성립한다라 그랬으니까 얘를 1로 골랐는데 1 말고 뭐 다른 숫자를 막 골라도 되죠. 1, 2, 3 뭐 이런 거 막 골라도 되는데 우리가 모순을 찾으려면은 결국은 얘네들의 차이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는 계속 줄어드는데 함수값의 차이는 좀 어떤 일정한 숫자보다 커지게끔 하면은 이제 균등 연속이 안 되는 거니까 얘네가 작아지게끔 해주고 싶으니까 이런 것도 존재해요. 이런 xy도 존재해요. 이거인 어떤 구간에 얘도 존재해요. 근데 위에서 얘기한 xy랑은 이 아래에 있는 xy가 같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얘는 위에 있는 건 x1이라고 x1 y1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건 x2 y2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내가 다르게 고를 때마다 x, y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한 번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두 수열 xn과 yn이 존재하는데 어떤 애들이냐면 어떤 수열이냐면 얘네들의 차이는 n분의 1보다 작아지는데 fxn과 yn의 차이는 epsilon 제로보다 큰 이런 xn, yn 이 수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열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두 수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i가 컴팩트니까 우리는 xn이라는 수열이 i라는 어떤 컴팩트 인터벌에서 정의가 된 애니까 xn이 i에 있으니까 그 시퀀셜리 컴팩트니스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데 어떤 부분 수열이냐면 수렴하는 거는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티오렘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고 i가 컴팩트니까 이 수렴하는 점이 i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xn과 yn의 차이가 n분의 1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xni와 yni의 차이를 생각하면은 얘도 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yni도 어떤 c로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결론이 뭐냐면 모순을 찾아내고 싶은 거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다고 가정을 했고 모순을 찾아내고 싶은데 가정의 모순인 거를 찾아내면 되는데 가정이 구간에서 i라는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i에 속해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이다의 모순을 찾고 싶으니까 결국 불연속인 점 하나만 찾아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마침 어떤 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f는 c에서 연속이 아니다 라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 f가 만족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쓴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xn과 yn의 차이가 뭐 줄어든다. 그래서 요거 썼죠. 저 뒤에 있는 거를 안 썼는데 얘네가 부분 수열이니까 xni들이 다 부분 수열이니까 xni에서 fyni를 뺀 것도 항상 엡실론 제로보다 크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만약 x는 c에서 연속이면 연속성에 의해서 xni 빼기 yni xni가 뺀 게 0으로 가니까 얘네도 0으로 가야 돼요. 얘네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얘네는 그럴 수가 없는 게 항상 차이가 어떤 정해진 숫자보다 크니까 0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모순이어서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으면 어떤 불연속점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어떤 f라는 게 어떤 연속함수가 어떤 구간 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가 그 구간이 특별히 컴팩트 인터벌이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라는 얘기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좋은데 아마 이 명제를 부정하는 거 요 부분이 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거는 결국은 구간 전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구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x-y의 차이를 어떤 유니폼하게 줄이면 함수값의 차이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유니폼하게 줄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부정을 하면은 유니폼하게 줄여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두 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유니폼하게 줄어들지 않는 두 점. 그러니까 모든 델타에 대해서 요게 성립을 해야 되니까 어떤 두 점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명제를 부정한 게 이거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보통 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한 거를 증명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증명을 잘 할 수가 있죠. 델타를 유니폼하게 딱 골라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조금 힘든 부분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다라는 걸 보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보이려면 뭘 보이면 되냐면 어떤 두 수열을 잡는데 아까 그 명제를 부정한 것처럼 두 수열을 잡는데 어떤 정해진 어떤 양수에 대해서 얘네 둘의 차이는 줄어드는데 함수를 생각해 보면 얘네 두 개는 어떤 정해진 얘보다 커지게끔 하는 요 두 수열을 잡아주면은 이 두 수열을 찾으면 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두 수열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는 거를 증명해라 그러면은 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정의에 의해서 델타를 잡을 때 정의역에 무관하게끔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라 라고 하면은 두 수열을 잡을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때우려고 유니폼하게 뭐 잡을 수가 없으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유니폼하게 델타를 못 잡았을 뿐이지 누군가는 잡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계산을 막 열심히 잘해서 찾을 수가 있으면은 그렇게 증명한 거는 안 되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는 걸 보이려면 얘네 둘의 차이가 유니폼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를 요 명제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로 sin x분의 1은 여기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는 그냥 0일에서 연속인 거는 똑같이 보이면 됩니다. 0에서 그냥
그냥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건 아까 x분의 1 하는 것처럼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결국 요거를 에스티메이트 할 텐데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x분의 1에 대해서 하면은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이지 않다라는 걸 보이려면 여기서는 얘를 만약에 풀려고 시도를 하는데 막 이 정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뒤집은 거 아까 요거를 만족하면은 그러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니까 사실 얘네 두 개가 동치인데 그래서 두 수열을 잡아주면 되는데 얘도 문제가 되는 거는 0 근처에서 문제가 되겠죠. 그냥 x분의 1은 0 근처에서 무한대로 가는데 그 사인 안에 있으니까 값이 막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거의 그래프를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0 근처에서 엄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잘 표현을 해보면 x 값은 충분히 가까운데 그러니까 두 점 잡았을 때 두 점 사이는 충분히 가까운데 함수 값을 생각해 보면은 걔네는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연속 균등 연속이 얘기하는 한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하나 고정해 놓고 x가 그 점 가까이에 있으면 함수 값도 가깝다라는 얘기인 건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는 거는 두 점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한 점 고정해 놓고 x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얘네가 막 움직이는데 한 점 딱 고정해 놓고 보면은 움직일 건 x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더 변하고 말고 할 게 없는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려면 한 점 고정해 놓고 이게 아니라 그 구간 안에 있는 두 점을 아무거나 두 점 잡았을 때 x랑 y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줄이면 함수 값도 줄어들면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무 두 점이나 잡았을 때 뭐가 된다. 이거의 부정은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x랑 y의 차이가 충분히 가까운데 여기서 충분히 가까운데 함수값의 차이는 줄어들 수 없는 거 이거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두 개 잡았을 때 당연히 이런 거 처음 생각하려고 하면은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발레 잡는 거는. 근데 이제 남들이 잡아놓은 발레 몇 번 보고 나면은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되니까 발레를 이렇게 잡았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조금 응용하면은 이제 그 에센스는 그대로 간직한 채로 조금만 바꿔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열을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xn도 0으로 가고yn도 0으로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모에 분모에 2n파이가 있으니까 옆에 뭐가 더해져 있든 간에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xn과 yn 차이는 0으로 가죠. 그렇죠? 근데 함수값을 보면은 얘를 뭐 fx라고 하면은 함수값 생각해 보면 얘는 사인 뭐 2분의 파이 더하기 2n 파이고 fy는 뭐 그럼 1이고 얘는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2n 파이니까 사인 2분의 3파이여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개를 차이를 생각하면은 항상 2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두 개의 숫자가 존재하는데 x랑 y의 차이는 0으로 가요. 왜냐면 여기서는 각각 다 0으로 가니까 둘 다 뭐 두 개 충분히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충분히 x끼리는 가까워지고 있는데 함수값들의 차이를 보면은 항상 2로 일정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상황만 듣고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요 원점 근처에서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는 거는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충분히 가까운데 x끼리는 가까운데 함수값끼리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한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하나 고정해놓고 x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막 요동치고 있으면은 두 점을 잡았을 때 두 점 사이 충분히 가까울 때
함수값의 차이는 줄어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을 생각해 보면 무한대로 가는 것도 이제 같은 뜻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은 x끼리는 충분히 가까울 수 있는데 차이는 충분히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은 뭐 fx는 x 제곱 같은 것도 0에서 무한대를 생각을 할 때, 왜냐면 우리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를 얘기할 때는 꼭 구간을 같이 얘기해 줘야 되니까. 왜냐면 같은 fx여도 뭐 같은 x제곱이어도 얘는 여기에서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죠. 근데 구간을 늘려주면 여기에서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죠. 왜냐하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두 점 사이를 충분히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수열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x 제곱 같은 것도 예를 들어보면은 요것만 빠르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x 제곱이 왜 아까 저 위에 있는 예제인데 이거는 뭐 수열을 뭐 잡아도 되긴 하지만 그냥 두 점만 잡아줘도 되니까. 그래서 실론을 1 정도로 생각을 할 때 x는 2분의 델타 더하기 델타분의 1. 그래서 어떤 뭐 y를 델타분의 1로 잡으면 x 마이너스 y는 2분의 델타여서 델타보다 작은데 근데 함수값을 생각해보면 함수값 차이를 생각해보면 저 제곱해주면 되니까 4분의 델타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델타 제곱분의 1이어서 1 더하기 4분의 델타 제곱이 돼서 1보다 큽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발레를 잡은 이유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는 얘기니까 뭐 정답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비슷한 예제를 봤을 때 예제를 발레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점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은 x랑 y를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왜냐면 얘는 무한대로 갈 때 문제가 돼요.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그래서 x랑 y가 좀 커지면 되겠구나. 근데 커지는데 x랑 y의 차이는 좀 작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델타분의 1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은 델타가 작을 때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렇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두 개 차이 뺀 거 생각하면은 얘네들의 차이는 2분의 델타로 좀 작은데 두 함수값의 차이는 크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한대 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델타는 우리가 보통 작은 숫자로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 델타는 뭐 몇 엡실론 이런 거니까 델타도 작고 엡실론도 작은데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주면은 델타가 0에 가까이 가면은 y는 점점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진도에 대한 부분은 13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다 했고 시험 전까지 다음 주에 수업 2번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그 녹화하는 걸로 사전 녹화한 걸로 대체한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수업을 할 텐데 다음 주에는 제가 문제들을 연습 문제 있는 거 몇 가지 골라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같이 풀어볼 만한 문제가 있으면은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